엄마, 또 어디 가세요? 응, 오늘은 사진 강좌 있어. 걱정 말고 너희끼리 잘 지내. 누가 알았겠어요? 63살에 이런 설렘을 다시 느낄 줄이야. 서울 은평구의 작은 도서관 앞에서 이순정은 딸과의 통화를 마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금빛 황혼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63살의 운명 같은 남자를 만났지만 그 설렘 뒤에 숨은 함정으로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이순정님의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많은 분들께 이런 사연들을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25년 동안 이 도서관 한켠에서 묵묵히 살아온 순정. 하루 종일 책 정리하고 밤늦게까지 독서 모임을 이끌어왔죠. 그렇게 두 딸을 키워 대학까지 보냈고, 이제 막내도 결혼해서 독립했습니다. 남편은 5년 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순정은 무너질 뻔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죠. 순정아, 오늘 어디 갈까? 거울 속 자신에게 말을 겁니다. 아, 이상하다고요? 전혀요. 혼자 사는 즐거움을 만끽하는 거예요. 매주 수요일엔 문화센터 사진 강좌, 토요일엔 등산 동호회, 일요일엔 미술관 나들이. 순정의 일정표는 20대 못지않게 빼곡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바쁠 줄 몰랐네. 큰딸이 투덜거리기도 하지만 순정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평생 남편과 아이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야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게 된 거니까요. 도서관 운영으로 모은 적금도 제법 쌓였고 건강도 좋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진 동호회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순정은 아직 몰랐습니다. 아, 죄송해요. 사진 동호회 야외 촬영 중 순정이 벚꽃을 찍느라 뒤로 물러서다가 누군가와 부딪혔습니다. 돌아보니 단정한 체크 셔츠를 입은 남성이 친절하게 카메라를 주워주고 있었죠. 박민수라고 은퇴한 해양연구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30년 넘게 바다를 연구하다가 이제야 여유가 생겼다면서요. 첫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온화한 미소에 차분한 말투, 그리고 뭔가 지적인 느낌이 물씬 풍겼거든요. 화가의 기법이며 시대적 배경이며 마치 살아있는 백과사전 같았어요. 그런데 이 남자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전시회를 함께 보면서도 작품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자연스럽게 풀어내죠. 하지만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순정의 감상을 존중하면서 대화를 이끌어가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 기다려졌어요. 한강 산책을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북카페에 앉아 책 이야기도 하고, 민수는 순정이 평생 해온 도서관 운영을 지역 문화의 중심이라며 치켜 세워줬어요. 남편도 딸들도 그냥 엄마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런 인정을 받아본 게 언제였을까요? 두 달이 지나자 순정은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민수 생각, 밤에 잠들기 전에도 민수 생각. 63살에 이런 설렘이 다시 올 줄이야. 이제 나도 내 삶을 살 수 있다. 거울 앞에서 혼자 중얼거리며 웃곤 했죠. 하지만 이때 순정은 몰랐어요. 이 달콤한 만남 뒤에 어떤 계획이 숨어 있는지를요. 엄마, 그분 연구원이라면 어디서 일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큰딸의 날카로운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순정이 민수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늘어놓던 중이었죠. 딸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가 갑자기 신문장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순정은 웃어넘겼습니다. 아이들이 괜한 걱정을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결혼한 딸들이 이제 와서 엄마 연애에 간섭하다니 우습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평생 딸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 자신의 행복을 찾으려 하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하지만 딸들의 걱정이 전혀 근거 없는 건 아니었어요.
사실 순정 자신도 조금씩 이상한 점들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민수는 유독 순정의 가족 이야기를 자주 물었습니다. 딸들 직장은 어디인지, 사위들은 뭘 하는지, 심지어 손자들 용돈은 얼마나 주는지까지. 처음엔 관심 있어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자세한 건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민수는 순정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은근히 떠보곤 했어요. 책으로 돈 벌기 힘들다던데 생활은 어떻게 하세요? 라든지 도서관 임대료가 만만치 않을 텐데요 라든지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것 같지만 뭔가 의도가 있어 보였죠. 어느 날은 순정이 적금을 조금씩 모아뒀다고 말했더니 민수의 눈이 반짝 빛나는 걸 봤어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곧 내가 너무 예민한가 하며 넘어갔죠. 딸들은 계속 걱정했어요. 특히 둘째가 엄마 요즘 로맨스 사기가 많다던데요 라고 말했을 때 순정은 화가 났어요. 하지만 이상한 건 민수였어요. 평소엔 그렇게 온화하던 사람이 가족 얘기만 나오면 표정이 굳어졌거든요. 마치 순정이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걸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뭔가 경계선이 그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순정 씨, 제안이 하나 있어요. 그날도 북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던 순정은 민수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프러포즈인가? 63살에 이런 설렘이라니. 하지만 민수가 꺼낸 이야기는 전혀 다른 것이었죠. 출판 스타트업 투자 얘기였어요. 노년층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한 멋진 사업이라면서 자료까지 준비해 온 모습이 정말 진지해 보였어요. 민수의 설명은 그럴듯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년층 대상 문화 사업이 블루오션이라는 거예요. 특히 순정처럼 도서관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함께하면 성공 확률이 높다면서요. 초기 투자금만 있으면 6개월 안에 안정적인 수익이 난다는 장밋빛 전망까지 덧붙였죠. 순정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사실 도서관을 정리하면서 25년간 조금씩 모은 적금이 있었거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만든 비상금이었죠. 딸들도 모르는 순정만의 작은 보험이었어요. 하지만 투자라니. 평생 안전한 적금과 보험에만 돈을 맡겨온 순정에게는 너무 큰 모험이었어요. 그런데 민수가 말하는 사업 내용을 듣다 보니 조금씩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로 노년층을 위한 의미 있는 일 같기도 하고 무엇보다 민수와 함께 뭔가를 만들어간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했죠. 하지만 전 투자 같은 건 잘 몰라요. 돈 관리도 서툴고. 순정이 망설이자 민수는 더욱 다정하게 말했어요. 본인이 모든 걸 다 처리하겠다면서 순정은 그냥 믿고 맡기기만 하면 된다고 했죠. 그 순간 순정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뭔가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제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혹시 정말 좋은 기회인 걸까? 아니면 딸들 말처럼 뭔가 이상한 걸까? 순정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인생 2막인데 같이 도전해 봅시다. 민수는 점점 집요해졌어요. 며칠 전 투자 얘기를 꺼낸 이후로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만 반복했죠. 처음엔 자연스럽게 대화 중에 슬쩍 언급하더니 이제는 대놓고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공동 계좌 얘기가 나왔을 때 순정은 당황했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돈 문제는 조심스러운 건데 민수는 마치 당연한 일인 양 말하더라고요. 신뢰의 표시라면서 말이에요. 더 이상한 건 민수가 순정의 일상을 간섭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응원해주던 문화센터 강좌며 사진 동호회 활동을 갑자기 시간 낭비라고 평가절하했죠. 친구들과의 만남도 나이 들어서
뭘 그렇게 바쁘게 다니느냐며 못마땅해 했어요. 순정 씨가 그런 것들에 시간 쓸 바에 우리 사업에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순정은 뭔가 이상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의 활발한 노년 생활을 그렇게 칭찬해 주던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하지만 민수는 교묘했습니다. 비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라는 식으로 포장했거든요. 순정이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자 민수는 다른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상처받은 표정으로 나를 못 믿는 거예요? 라고 물었죠.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순정을 아끼는지, 함께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는지 절절하게 호소했어요. 순정은 죄책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인데 자신이 너무 의심 많은 건 아닐까? 딸들의 말에 너무 영향받은 건 아닐까? 민수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면 미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밤이 되어 혼자 있을 때면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재촉하는 걸까? 왜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방해하려 하는 걸까? 순정의 마음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었어요. 사랑과 의심 사이에서 흔들리는 63살 여성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했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 사용료 계좌가 바뀌었다던데요? 도서관 세입자에게서 온 전화 한 통이 순정의 평온한 일상을 뒤흔들었어요. 순정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아니, 애초에 계좌를 바꿀 이유도 없었죠. 혹시 실수 아닐까요? 전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하지만 세입자는 분명히 누군가로부터 그런 연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새 계좌번호까지 알려줬다면서요. 순정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한 걸까요? 그날 밤 답답한 마음에 베란다에 나가 있던 순정은 우연히 민수의 통화 소리를 들었어요. 베란다 문이 열려 있어서 소리가 새어나왔죠. 이번엔 제대로 돈을 모아보자. 이 할망구는 쉬운 타깃이야. 순정은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할망구, 쉬운 타깃, 설마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인 건 아니겠지. 하지만 뒤이어 나온 말들이 그 희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도서관 계좌는 이미 파악했고 적금도 확인했어.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겠어. 순정은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달콤한 시간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죠. 민수의 다정한 미소, 지적인 대화, 따뜻한 관심. 모든 게 계획된 연기였던 겁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순정은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가 손목에 찬 시계를 보았죠. 새벽 2시. 민수는 아직 통화 중이었어요. 순정은 최대한 소리나지 않게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정은 아무 일 없는 듯 평상시처럼 행동했어요. 민수와 아침을 먹으며 웃으면서 대화하고 도서관 일정도 이야기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은행부터 갔어요. 모든 계좌를 새로운 계좌로 이전하고 비밀번호도 바꿨죠. 그리고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평생 변호사를 찾아갈 일이 없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만나게 되다니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로맨스 스캠이라고 하는 사기 유형 같습니다. 요즘 정말 많아요. 변호사의 말을 들으며 순정은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죠. 아직 돈을 잃지는 않았으니까요. 순정은 며칠을 더 버텼습니다. 민수 앞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말이에요. 마치 연기를 하는 기분이었죠. 그런데 웃긴 건 민수도 연기를 하고 있다는 걸 이제 안다는 거였습니다. 기회는 목요일에 왔어요. 민수가 급한 일이 생겨서 하루 나가봐야겠다며 외출한 거예요. 순정은 기다렸다는 듯이 움직였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캐리어에 중요한 서류들과 필요한 물건들을 담았어요. 25년간 살던 집을 떠나는 건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안전이 우선이었죠. 큰딸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딸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사정을 듣더니 엄마 잘했어요라며 안아줬어요. 그때서야 순정은 눈물이 났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안전한 곳에 도착한 후 순정은 민수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투자는 하지 않겠습니다. 더는 연락하지 마세요. 짧고 명확한 메시지였죠. 민수의 답장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처음엔 당황하며 무슨 일이냐,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선량한 척했죠. 하지만 순정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자 본색을 드러냈어요. 늙은 년이 뭘 안다고 후회하게 될 거야. 같은 협박성 메시지들을 보내왔죠. 딸의 권유로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요즘 이런 사건이 정말 많다면서 순정의 대처를 칭찬해줬어요. 수사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박민수라는 이름도 가짜였고 해양연구원 경력도 모두 거짓이었죠. 그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문화투자, 실버 비즈니스 등의 명목으로 노년층을 속여온 전문 사기꾼이었어요. 순정 말고도 피해자가 여럿 있었습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네요. 다행히 현명하게 대처하셨어요. 형사의 말을 들으며 순정은 아찔했어요. 만약 그날 밤 그 통화를 듣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몇 달 뒤 민수는 사기 횡령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재판에서 그의 범죄 수법이 상세히 공개됐죠. 문화 활동을 통한 접근, 감정적 조작, 사회적 고립 유도, 교과서 같은 로맨스 스캠 기법이었어요. 순정은 피해금 대부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미리 계좌를 옮겨둔 덕분이었죠. 하지만 돈보다 더 큰 상처가 있었어요. 사람에 대한 불신이었죠.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이 사람도 나를 속이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딸들이 상담을 권했지만 순정은 거절했습니다. 스스로 극복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중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노년층 안전투자 교육 강사를 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의미 있는 일 같았어요. 첫 강의 때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자 수강생들이 진지하게 들었어요. 강의가 끝난 후 한 할머니가 다가와 덕분에 조심하게 됐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황혼의 인연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마세요. 최소한 반년은 지켜보고 재정은 반드시 분리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순정의 강의 멘트가 됐습니다. 매주 복지관과 문화센터를 돌아다니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있죠. 외로움을 공부와 강연으로 승화한 순정의 삶은 이제 더 단단해졌습니다. 가족과도 다시 가까워졌고 매주 책 모임을 열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있어요. 이번엔 정말 진짜 친구들입니다. 순정은 깨달았습니다. 달콤한 말보다는 작은 일상의 신뢰가 진짜 행복이라는 걸. 그리고 누군가의 사랑을 받기 위해 자신을 잃을 필요는 없다는 걸 말이에요. 63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됐습니다.